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네. 되게 많아요. 어머니 점수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네 국어 2등급이고요, 수학 1등급이고요, 영어는 뭐 등급제니까 뭐 등급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서 그 기준을 정하시고 그랬더니 온라인에서 자기가 평균값을 냈대요. 네네네. 아니 이게 수시 때는 등급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한 예측을 하고 수시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해야 되니까 사실은 등급 내에서도 영어만 빼고 나머지는 상대적 평가에서 등급의 상위에 위치하느냐, 등급 끝자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채점 등급에 대해서 입시기간 특정사를 또 굉장히 애정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M사가 이거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맹신하면 좀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제2사인데 네, 제2사죠. 네. 제2사가 뭐 또 다른 제2사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이제 네.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 올해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수능이 이제 어렵게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선에서 학생들이 정말 1등급이 나오고 2등급이 나오는가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일단 9월 모의고사하고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는데요. 네. 9월 모의고사 때는 대략적으로 재수생들이 한 8만 정도 참가하다가 실제 수능에서는 약 13만 명 정도 응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 늘어나고 재학생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식의 난이도로 나왔다 하더라도 9월 모의고사보다는 실제 수능에서의 등 커트라인이 좀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왜 학생들은 불수능 어렵게 봤다고 하는데 등 커트라인이 예상보다 오르거나 또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12월 12일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네가 맞고 네가 틀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뭐 평균을 가지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네. 아니면 높은 점수, 낮은 점수를 다 포괄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예측하려고 하면 뭐 높은 점수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좀 더 이제 약간 소신 위주로 하려고 하면 네. 평균을 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것을 좀 더 희망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네네. 어쨌든 간에 평균 또는 높은 점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게 등급 커트라인을 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제자들 중에 뭐 가채점하고 실제점이 달라서 이렇게 사례가 좀 있나요? 역전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그럼요. 그 역전되는 사례보다는 이제 가채점이 실제점보다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조금 전략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더 이제 많죠? 방금 학생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가채점 바로 그 수능 다음 날 뭐 국어는 뭐가 몇 점이 몇 등급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걸 딱 보고는 나는 1등급이구나 2등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오종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봤던 집단도 다르고 그래서 문제 난이도도 다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속 시원하게 이제 우리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오종호 선생님 또 이런 예측의 대가시니까 가채점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발표가 되는지 이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걸 어떤 걸 믿을만하고 어떤 걸 믿을만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말씀하시고 하니까 비밀의 문을 조금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조금 열어보시죠. 사실 이렇습니다. 보통 네. 이제 대선을 칠 때도 네.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누가 됩니다 안 됩니다를 평가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작년도 실제 수능 수험생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점수를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입력하면 그 점수가 네네. 다 데이터로 채워져서 이제 쭉 그 정도 학생들이 그 시간대 정도 입력하게 되는 학생들의 기준에서 네. 1컷이 어디 잡히고 2컷이 어디 잡힌다라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저희는 이제 그 학원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입력되는 자료를 받다 보니까 네. 학원생 기준에서 실제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정도가 1등 컷이었는데 맞아요. 실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자료를 대략적으로 7시, 8시까지 넣는단 말이에요. 네. 넣은 상태에서의 비교 자료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비교를 올해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다 보면 뭐 말이 되게 복잡했죠. 아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의 어떤 합리적인 또는 이제 과학적인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다 보니까 뭐 요즘은 당장 이제 수능 당일날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네. 오후가 7시 지나서 네. 네,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보다라고 보시면서 다만 이거는 입시기간 사설 사설은 뭐 또 틀리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봐서. 네. 그러니까 뭐 평가원 예측하는 정도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니까 네. 대략적인 뭐 범주 정도에서 또는 오차 범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정도에서 보시는 것이 저는 이제 사실 내신 이렇게 가채점 결과가 이제 그 사교육 입시 기관에서 발표를 하면 믿음직하고 믿음직하지 않은 결과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 오종훈 선생님이 기왕 이렇게 비밀의 문을 좀 였었으니까 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딱 나눠가지고 드릴게요. 예. 온라인을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하는 그런 입시 업체가 업체와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온오프를. 표본을 대체로 구하는 업체 어떤 게 더 믿을 정확도가. 만한? 근데 지금은 네네. 사실은 네네. 저희도 온라인으로 네네네. 자료를 받고 있죠. 네네. 예전 같으면은 두 가지 이제, 다 받으시잖아요. 다 봤는데 네. 당일날 발표하잖아요. 네네. 당일날 발표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찾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네. 어느 기관이든 대체로든 간에 다 온라인. 당일날 발표하는 것은 네네. 온라인으로 당연히 인력된 네네. 자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달라요. 예전에는 이제 수능 다음 날 학교에서 학원에서 네네네. 다 네네. 구해서 이제 통계해서 했는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뭐 알파고가 이렇게 등장하는 시대에서는 그랬구나. 그리고 당장 또 빨리 발표하면 원성이 자자합니다.